아침을 여는 뉴스7 7월 21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 요구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여부를 놓고 열려있다며 군부를 짚어왔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8월 기준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채우는 만큼 가석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사회 지도자층은 90% 이상 형기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충수부재의 아쉬움을 토로하며 답답하다는 분위기이지만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영업손실 8,973억 원을 기록하는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도 슈퍼호황의 초입부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폭을 반영하면서 이번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올해 수주 랠리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내년 이후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 149억 달러를 7개월여 만에 초과 달성, 2년 6개월치의 수주 잔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수주 선박 중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이 늘어나는 것도 수익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1조 4,19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6,605억 원과 비교해 2배, 114.9%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금융은 1분기 6,671억 원에 이어 2분기에도 7,52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 배경으로는 자회사 간 시너지 확대와 비용 관리 노력을 지속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순영업 수익은 4조 4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2조 568억 원을 기록해 분기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주요 계열사 중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1조 2,79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6,779억 원보다 88.6% 증가한 수치입니다. 님 개선으로 이자이익 2조 8,257억 원, 이 7.6% 늘고 비이자이익 5,217억 원, 또 42.5% 늘어난 게 주요했습니다. 우리카드 순이익은 1,214억 원이었고 우리금융캐피탈은 825억 원, 우리종합금융은 4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 측은 상반기 실적은 일회성 효과가 아닌 견조한 수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이 분쟁금 4,300억 원이 걸린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삼성생명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과소지급금 환급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법원이 즉시연금 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공언한 만큼 소비자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4단독은 21일 진행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내용의 약관법 조항에 따라 공시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뜰폰 이용자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정부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년 만에 알뜰폰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는 지난 5월 기준 956만 9,4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만 8,690명이 증가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와 요금만 바꾸면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는 10-20대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 데 따라 비대면 가입 시 민간 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GS 리테일의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반려동물 1등 전문몰 페프렌즈 공동 인수에 나섭니다. GS 리테일은 IMMP와 공동으로 페프렌즈 지분 95%를 인수하며 이중 지분 30%를 취득합니다. GS 리테일은 이번 페프렌즈 공동 인수를 통해 1,500만 반려인에게 더욱 새로운 고객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며 반려인들과 반려동물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GS 리테일은 반려동물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발굴, 도입하기 위해 페프렌즈 외 도그메이트, 페픽, 바름 시스템, 21g, 자회사 패츠비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값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매달 우유 원유 가격도 오를 예정이어서 과자와 빵 등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유 가격은 기존 926원에서 947원으로 리터당 21원이 오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른 상황이라 관련 업계가 당장 가격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 들어 식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참치캔과 햄류 등의 식품 가격이 줄지어 인상되고 있습니다.